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물이 새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불과 5년 전에 지어진 건물로 주민들은 부실 시공을 주장하고 있지만 건설사는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태풍 산산이 지나간 이후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올해 가을 태풍이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구독운동장 재개발 사업이 국토교통부 상반기 국가시범지구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부산시는 시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를 수정해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에서 지은 아파트에서 물이 새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불과 5년 전에 지은 건물로 주민들은 부실 시공이라며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해당 건설사는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 보상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시내의 한 아파트 복도 벽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승강기 내부는 마치 비가 오는 것처럼 물이 흘러내립니다. 새어나온 물의 양이 많아 펌프까지 동원해 배수 작업을 벌입니다. 신고를 받은 관리소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5층에 내리자마자 바닥이 발목에 잠길 처럼 물이 흥건하게 있더라고요. 양수기 하면서 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아파트에서 물이 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5일 새벽 3시경. 관리소 측은 야간 당직자가 새벽 1시 순찰을 실시해 최대 2시간가량 물이 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화문이 닫혀 있어 물이 복도 전체로 퍼졌습니다. 새어나온 물은 이곳까지 흘러와 엘리베이터 틈새를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승강기 4대가 모두 고장나면서 입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사 날짜를 잡은 집이 제 날짜에 이사를 하지 못하는가 하면 일부 주민은 병원에 가지 못해 치료도 못했다고 관리소는 밝혔습니다. 결국 다른 동의 승강기 부속으로 교체해 2대를 임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 개 동에 250여 세대로 이용자가 많아 불편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다른 층 어디에서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서 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좀 괜히 모든 입주민들이 불안한 상황이고요. 해당 아파트는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가 지난 2019년 10월 준공한 건물입니다. 불과 준공 5년 만에 멀쩡하던 배수관이 빠져 침수 피해가 난 겁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배관은 이중 잠금 장치로 돼 있는 데다 벽 내부에 설치돼 있습니다. 아파트 측은 부실 시공이라는 주장입니다. 아파트도 이제 비슷한 사례가 발생을 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 내나 급수 배관 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물이 샜다고 하던데 시공 체결이 잘못돼서 그 동안의 수압을 견디다가 이게 이제 시간적인 이제 누적이 돼서 이번 침수 사고로 고장난 승강기 수리 비용만 2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세대의 배수관을 점검해야 하는데 근무하는 인력이 적어 아파트 측은 전문업체 위탁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설사 측은 당시 배수관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고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이 지나 법적으로 피해 보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배수관과 냉난방 등의 하자 보수 기간은 3년. 이 기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파트 내 시설 하자 보수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아무런 동의도 없이 내 얼굴이 음란물에 합성돼 유포되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10대 청소년 틈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음란물.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인공지능 기술로 기존 음란물에 타인의 얼굴을 붙여 만든 일종의 합성물입니다. 제작도 유포도 모두 명백한 성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피해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채팅방을 기반으로 딥페이크 제작, 유포가 쉬워지면서 청소년 범행이 특히 늘었습니다. 올해 전체 피의자 가운데 10대 비율은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10대 피해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SNS에 익숙한 10대가 가해자인 동시에 표적이 된 겁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이 확산되자 교육당국도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실로 확정된 가해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는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오는 10월 중으로 학교 현장에는 예방법과 대처 요령도 안내했습니다. 우선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가 됐다면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게시글이나 위치 태그는 삭제하고 원본 사진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피해 정황을 알려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제보를 받았다면 링크나 채팅방을 열지 않고 신고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배포 목적으로 성적 합성물을 만들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 규슈 서해안에서 동북 동진 중입니다. 다음 주 2일까지 일본 열도에 머물며 관통할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유난히 더웠던 여름, 태풍 산산이 지나간 이후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9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산산이 우리나라에도 간접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30일까지 태풍 영향으로 동풍이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60mm의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바다 날씨도 좋지 않습니다. 태풍 특보가 내려진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최대 6m 이상의 높은 물결이 예상돼 갯바위나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거나 해안가 물놀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 해안, 경북 남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 산산이 지나간 후에는 바람 방향이 동풍에서 서풍으로 전환됩니다.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는데 9월 1일 동쪽 지방에는 기온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내려와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기온이 떨어져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무더위가 해소되지만 다음 주 후반에는 중상층의 따뜻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기온이 다시 오를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습니다. 올여름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위도에서 열대요란 등 태풍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아직 9월 가을 태풍이 우리나라로 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태풍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고 열대 요란 등의 형태가 아직 뚜렷해지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7일 이후의 기압계 경향 등 태풍으로 모의되는 저 모습들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될지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불확실성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태풍 산산은 29일 기준 일본 규슈 서해안에 상륙해 동북 동진 중입니다. 태풍의 북상을 유도하는 기압골이 없어 9월 2일까지 일본 열도에 정체하며 느리게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태풍 산산의 간접 영향을 받아 28일 밤 10시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부산에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29일 낮 12시 13분쯤 남구 용호동 한 오피스텔의 12층 창문이 강한 바람에 파손되면서 지나가던 보행자 무릎 위에 유리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지나던 A씨가 3cm 열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29일 낮 오후 2시 24분쯤에는 해운대구 중동에서 70대 남성이 바람에 넘어져 상처를 입고 구급 이송됐습니다. 부산소방은 남구 문현동과 사하구 다대동 등 부산 전역에서 아파트 외벽과 현수막 이탈 우려 등으로 29일 오후 5시 기준 12건의 안전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에는 29일 오전 10시 기준 시간당 60km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이 국토교통부 상반기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29일 오전 국토교통부의 공모 결과 발표에서 부산시 구덕운동장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조만간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국토부 공모 결과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9일 부산시가 개학을 맞아 남구 송동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문현 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전봇대 파손 사고가 발생해 인근 초등학생들이 통학로 안전사고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부산 전체 출생아 수는 976명으로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부산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5.4% 줄어든 9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달 기준 부산 출생아 수가 1000명 밑으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올해 2분기 부산 누계 출생아 수는 31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부산 연간 출생아 수는 12,866명으로 전년 대비 9% 감소했고 10년 전인 2013년 25,831명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부산 중구 출생아 수는 70명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가장 낮았습니다. 올해 2분기 부산의 합계 출산율이 0.66명으로 떨어진 가운데 부산시가 2025년도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은 2022년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었지만 매년 감소해 올해 2분기 0.66명으로 1970년 출생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 부산이 초저출산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대상 지역을 5곳으로 확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대상 지역은 당초 대상에서 계금 확장 주례 지역을 제외하고 해운대 1, 2지역과 화명, 금곡, 다대 일대, 만덕, 모라 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시는 우선 해운대와 화명, 금곡을 1단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장단점을 2단계 지역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이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되는 만큼 시민참여위원회와 총괄 계획과 또 자문가 등을 구성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가 29일 EM 흑공 던지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29일 창원시 마산해원구 산호천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EM 흑공 던지기, 주변 환경 정화 활동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EM 흑공은 유용한 미생물군과 황토를 반죽해 야구공 크기로 만들어 발효시킨 것입니다. 하천 안에 있는 악취와 독성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주 개최 도시인 김해에서 시민 서포터즈가 발대했습니다. 서포터즈는 2,101명으로 체전 기간 동안 방문객 환영과 경기 관람, 응원, 경기장 주변 환경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28일 열린 발대식에는 9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지를 담은 종이 비행기를 날렸습니다. 창원시가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삼현과 52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현은 기존 사업장 인근 부지에 연면적 2만 1,000제곱미터 규모로 공장을 증설하고 직원 50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삼현은 1988년 창원 국가산단에 설립된 자동차 핵심 부품 제조기업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